다음에는요, 갱신의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무리 제 손에 계약갱신 요구권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의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만약에 주민등록을 가짜의 주민등록 신분증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썼다던가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를 드릴 테니 제발 나가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그러니까 이사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실제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방 하나 남는다고 방 하나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는다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불을 질렀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경우에는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곱 번째 경우에는요, 임대차 주택이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다던가, 그리고 노후 훼손이나 또 멸실돼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8호는요,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호는요, 기타 등등의 사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직접 거주 필요성을 임차인한테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 Q&A 답변으로는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카드를 이용을 해서 2년 동안 더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더 살겠다 해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갱신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임대인은 한두 달 정도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존 임차인은 갱신 기간 동안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기간 2년이죠. 2년 동안 갱신을 요구를 했으니까요. 2년 동안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임대차 정보를 보고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나요? 국토부의 답변은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녀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매도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는 2년 동안 더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거절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5% 이내는 언제 적용되나요? 임대료 적용은 존속적인 계약에도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그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과 상이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 청구,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1년 이후에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증액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이후에 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때는 이제 5% 내에서 조율해 가지고서 증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조세, 공과금 또는 그 밖에 뭐 부담이 증가됐다던가 또는 뭐 경제 상황이 변경이 돼 가지고서 현재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임대차 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 올릴 수 있나요? 이 내용은요.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그 증액 청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계약갱신 요구권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가요? 무조건 5%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요? 지자체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하는 시정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 카드가 손에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매수인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계약을 종료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뀐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갱신 거절에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 전환율은요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니까요 0.5 더하기 3.5 하면은 4%가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10월부터 4%에서 2.5%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입니다. 네 번째는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 또는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해서 보증금 전환율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알아봤습니다. 명확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곡랜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